현재 일본에서 스가 총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큰 국가의 과제로 삼은 것은 행정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은 한국 행정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그 나라의 핵심이며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채용하게 된다는 것은 각종 우익 및 정치 세력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됩니다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변화에 둔감하고 민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행정 처리가 매우 느립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많고 9, 10월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지급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은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일본은 이제 시작도 안 되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은 현금을 지급해주며 한국은 차감 방식이라며 현금을 주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받으면서 일본은 그래도 현찰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금 지급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도 쓰지를 않는 결과가 나와버려서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통장 속에 잠든 돈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 있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행정이 너무 느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우편 방식 행정은 한번 실시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우편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편이 오갈 때마다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서너 차례 오가야 간신히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욱 황당한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재난지원금이 늦게 집행됐습니다. 말로만 온라인인 것이고 실제는 완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간단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등 일본에 비해서 간편한 인증과 신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편리했고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자존심을 구긴 것은 코로나 방역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IT 방역을 도입해 환자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염자 동선 파악을 효과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IT 방역을 나름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려고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의료기관 및 이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껍데기 시스템이었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이용해 확진자 숫자를 종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제 각종 포털을 통해서 매일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제뉴스에서 한국을 상당히 편성하여 한국에 좋든 싫든 관심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한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려고 계획합니다. 바로 디지털청이 내년에 신설되며 한국을 뒤쫓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행정을 편리하게 바꾸려면 마이넘버 시스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인데 일본 국민들은 정보 유출 걱정 때문에 등록을 안 합니다.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1700개의 부처별로 모두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해야 하는 중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스가 총리는 가토 관방, 히라이 디지털 담당상 전문가 등을 모아 회의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25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시스템을 통합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에서 일하며 30년간 일본의 공무원도 겸직한 IT 전문가인 ecorporation.jp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에서 정보기술 기업을 창업했는데 일본에는 한국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았다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스가 총리가 이를 추진하다가 총리가 바뀌면 진행되던 일이 중단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으며 일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행정개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디지털 개혁을 추진해 2000년 초 이미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디지털 정부의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전국 어디로 이사가더라도 국민들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일본은 이사가면 마치 새로운 나라에 간 것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2020년에 전세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8위이며 일본은 27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자정부 한국이 전세계 2위이며 일본은 14위를 기록해 한참 밀립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일본에서 다양한 체계가 닮은 한국의 전자정부를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염 대표는 스가 내각이 도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작에 자필 서명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등에 쓰이던 인감 증명을 없앴다며 각 부처의 정보와 인력을 통합한 기구를 만든 것도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염 대표는 일본에서 산업화는 일본이 앞서 있었지만 IT 정보화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사안을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인들이 집에 앉아서 보안 처리된 주민등록등본을 프린터로 뽑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지금도 주소지 소재 관청에 직접 가야 주민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하죠. 염 대표는 또한 한국인 신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사가현의 정보기획감과 기초자치단체인 아오모리시의 시청에 정보정책조정감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총무선 전자정부추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지자체는 한국인임에도 적극 행정개혁을 위해 염 대표를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등에서 원한다면 한국의 전자정부가 일본에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한국 전자정부 수출은 베트남에도 이뤄지는 등 전세계에서 전자정부 1위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중앙정부 팸플리트상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팸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한국인 혹은 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팸플리트상의 수상자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의 리더 RM은 수상소감을 발표하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특히 의미가 크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 그리고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BTS의 발언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BTS가 언급한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겪은 고난과 행복 이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BTS는 웨이보 검색 차트 3위까지 오르는 등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RM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화를 내기로 결심했고 내 분명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BTS 팬클럽을 탈퇴했다 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BTS는 중국과 중국 팬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했다. 이들을 믿고 싶다. 다음번에 수상소감을 말할 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중국인들의 교육입니다. 이들은 중국군이 북한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을 항미원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한반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BTS의 수상소감 여파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에서 삼성 갤럭시 S20 BTS 에디션 제품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황당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결승에 진출한 2명,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중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게 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부총장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해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했다며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채무의 더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나이지리아에서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 라고스와 카노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7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중국이 컨트롤하기 쉬울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췄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 여성 외무장관을 맡았죠. 그리고 올해 만약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된다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자 세계 최초의 첫 여성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 언론 AF통신이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AFP통신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개척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의 저자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가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한 달에 1조 1,500억 원씩의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WTO 사무총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에서 항상 자신은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 홍보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납치까지 당할 뻔했다 라고 소리쳐왔기 때문에 이번 그녀의 부패 관련 의혹은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에 올란레와주 수라주는 최소한 오콘조 이웰라가 사임해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하기 시작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즉 그녀가 나이지리아에서 직접적으로 부패에 가담한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이지리아 고위급 인사들의 수많은 부패를 눈앞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WTO를 완전히 개혁해 나갈 한국의 유명해 본부장과의 경쟁에서 이미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